주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군요.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일정상으로 하자면은 2월 26일이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곧바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시간이 12월 26일 이후부터입니다. 민주당은 이 일정을 감안해서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아마 첫 번째로 맞는 가장 첫 번째 숙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숙제가 숙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한테는 큰 시련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늘 한동훈이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한동훈이 수락 의사와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 2달 넘게 한동훈 비대위 이런 얘기가 계속 떠들었습니다만 결국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2달 전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10월 말부터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10월 말이면 사실 한동훈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한동훈 탄핵론이 비등할 때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도 보면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거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도망을 친 셈이 됐잖아요. 사실 한동훈이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또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행보를 보인다면은 한동훈은 탄핵이 거의 임박한, 탄핵을 당하는 거나 탄핵을 당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한동훈이 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러 패소해 준 거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1심에서는 국가가 이겼는데 2심에 가가지고 한동훈의 침대 축구와 같은 그런 재판 진행 때문에 결국에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것에 책임을 한동훈한테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한동훈 책임을 묻는다면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한동훈한테는 탄핵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은 탄핵 사유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만약 정말 한동훈이 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거는 일부러 패소해 준 거니까, 패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난질을 친 거니까 이거는 진짜 빼박 탄핵 사유다. 자, 그때만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바로 엊그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탄핵 사유만도 충분한데 이제 확실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 법무부 장관직이 계속 눌러있을 수도 없는 거죠. 2달 동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눌러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인가, 도망갈까 눌러앉을까, 이 간을 보다가 마침내 도망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런 한동훈의 태도는 뭐 예정된 것이었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정된 거였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꾸준히 거론됐던 거고요. 인요한이라든지 김한길, 사실 그동안 그 국힘당의 그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다른 사람들은 사실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국힘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김기현 책임론이었어요. 김기현이 물러나면은 누군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 처음에는 김한길 얘기가 나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동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대위 대신에 혁신위를 띄우고 그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인요한이 들어선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비대위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쿠션으로 두고 김기현이 연착륙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정된 한동훈의 진입이 뭐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다. 아마 한동훈이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면요, 윤석열 마음대로 당이 움직이는, 윤석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윤석열 당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그 무렵에 자기가 당을 확 장악해 버리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그 윤석열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깐족이 한동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거라고 보여요.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상당히 짜증을 내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이 검사로 있을 때는 그 검사들이, 지 밑에 있는 검사들이 그냥 째깍째깍 말을 잘 듣거든. 지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 그런데 아니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지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 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던 거야. 그랬던 윤석열이 야, 이것들 어떻게든 간에 내가 좀 손을 봐야겠다. 내 말 안 듣는 이 여당 국민의힘 좀 갈아엎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갈아엎을 수 있는 대상 주체로 한동훈을 이미 낙점을 해둔 상태였던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은요, 자기가 그 국민의힘 여당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을 냈다라고 그래요. 검사들처럼 한마디만 툭 던지면은 따다다닥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당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것저것 좀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았던 거야. 근데 바로 이 신경 쓰는 것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닥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신경 쓰기 한참 싫고 귀찮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까? 그래, 한동훈 여기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자가 결국에 비대위원장이 된 거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한동훈의 그 깐족거림이 결국에 제 역할을 했다. 깐족이의 힘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애시당초에 정해져 있는 거였고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윤석열은 이 정치라는 게 상당히 귀찮고 자기 입맛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자기 대신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줄 자신의 심부름꾼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심부름꾼이 한동훈이었던 거죠. 아마 윤석열이 이렇게 한동훈을 더 강력하게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 뭐니 해도 김건희 특검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김건희 특검만 아니었어도 윤석열이 이렇게 한동훈을 빨리 투입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첫 번째 임무, 사실상 당 대표가 된 거죠. 비대위원이 된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는 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거의 유일무이한 최고 목표, 당면 최대 과제는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겁니다. 이게 김기현이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밉보인 이유도 이 김건희 특검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윤석열 덕분에 당 대표가 됐다 그래도 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살펴봐야 되고 또 당 의견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안 받으면 그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게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기는 건 둘째치고 본전치기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참패를 막기도 어려워요.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윤석열이 김기현 특검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김건희 특검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호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호를 접수한 윤석열 발끈한 거죠. 뭐? 특검을 받으라고? 아니 이게 특검을 막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특검을 받으라고? 이게 미쳤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불경죄 비슷하게 본 거예요. 특히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힘당 내부의 주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데, 가장 약한 데를 콕 찔린 건데 지가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이라는 것을 김기현도 알 텐데 알면 좀 막아줄 것이지 지가 나서서 이거 안 받아들일 수 없다 요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다? 영린을 건드렸다. 예, 검사들이 쓰는 표현 중에 역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린. 그 용의 몸에 박혀있는 거꾸로 박힌 그 비늘을 보고 역린, 거꾸로 역자에 린, 비늘 린자, 이게 역린인데 용의 몸에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박힌 비늘. 이 비늘을 잘못 건드리면 용이 막 폭주한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린이란 말은요 잘 안 씁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쓸 수가 없지. 아니 대통령이 용이야? 임금이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은요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뭐 천자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은 그 밑에서 있는 제후 정도 된다고 보는 거지. 여튼 그 임금의 가장 아픈 곳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총장님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하물며 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참 전근대적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영린이란 말을 쓴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제가 몇 차례 소개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 요약하면 그래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의 영린인 겁니다. 근데 김기현이 영린을 자꾸 건드리는 거지. 막아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야 나가. 선거 패배? 그딴 거는 윤석열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린을 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 신경 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김기현이 자꾸 지 신경을 건드리는 거야. 지 심경을 보호해주고 심기경혼을 해줘야 되는 놈이 자꾸 날 건드려? 내 아픈 부분만 건드려? 이 자식이 돌았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 야, 동훈아, 네가 가야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은 이거야.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아. 그러니까 검찰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그대로 국힘당에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이 까라면 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올라오는 반대 의견 제압을 못하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야, 동훈이를 보내면 이거 다 금방 할 텐데. 안 되겠다, 동훈아, 네가 가라. 라고 한 거죠. 그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유는 두 가지인 거지. 한동훈 자체의 문제, 가만히 있으면 탄핵당한다. 또 김기현한테 맡겨놨더니 이거 오히려 나한테 자꾸 들이받네. 자, 원래 이준석 날리고 김기현을 그 자리에 앉힌 거잖아요. 김기현을 이준석 날리고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야? 내 말 잘 듣는 놈을 앉히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척 하더니 영린을 건드리네. 야, 바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는 거야. 그래서 온갖 지금 아이디어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철이가 이재명 그 구속영장과 딜을 치려고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그거를 장성철이 한동훈한테 던져주는 팁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한동훈의 지금 임무가 그거거든. 이재명 때려잡고 김건희 특검을 막고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그 영장 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냥 이재명 목을 붙잡아 넣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자라는 식으로 덤비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밖에 없어. 다른 길도 없어. 예. 그러니까 장성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뻔한 얘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것이 글쎄 민주당만 제압한다고 이게 김건희 특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국힘당의 지역구 분위기를 보면은요, 심각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너무 강하대요.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어줬던 이른바 이찍들도 김건희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 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벨생쇼를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 총선에서 지들 표는 깎아먹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지.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직껏 막으면 그만이지 뭐. 막으면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지 뭐.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선에서 민심은 그게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지가 뭔데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지가 나서며 지가 통일시킬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고 야 통일이 그렇게 쉽냐? 아유 미친년 진짜. 그런 걸 보면서 그 2번을 찍었던 사람도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지. 게다가 핸드백을 봐도 명품 핸드백, 디올 핸드백을 봐도 자
누구도 이 상황을 글쎄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좋게 생각 안 할 거고 나도 좋게 생각 안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 찍들도요.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분위기를 아는 현장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야, 어떻게든 간에 이 김건희 특검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좀 약하게 만들지언정 특검을 아예 안 받고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짜증 왕짜증인 거야. 그러니 한동훈이가 가가지고 야 동훈아 네가 가서 해결해라. 심지어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는 만약에 그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를 하게 돼서 다시 국회로 제2 요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탈표 찬성, 그러니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탈표 분위기까지 감지가 돼요. 실제로 감지가 된다고. 그런데 김기현이 이 이탈표를 색출해가지고 조져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탈표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라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나겠어. 기싸대기를 쳐올리고 싶은 거지. 자, 하지만 이 문제 한동훈도 이렇게 이 문제가 쉽지는 않지. 김기현이 뭐 윤석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한동훈한테는 이 문제가 쉽겠어? 지금 국회의원을 3선씩 한 김기현도 못하는 일을 자 이제 초짜 정치에 들어온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는 한동훈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글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 28일입니다. 아마 한동훈은요 희한한 말장난과 속임수를 가지고 이 특검을 뒤로 미루려고 할 겁니다. 특검을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라는 식으로는 말 못하지.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특검을 우리 좀 뒤로 미루자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가 독소 조항이 어떻다는 둥, 정략이 어떻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총선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총선 뒤로 미루면 이게 뭐야? 안 한다는 얘기죠. 총선 뒤로 미룬다는 건 뭐? 안 한다는 얘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라는 얘기잖아. 다음 국회 열리면 지금까지 국힘당에다 하는 꼬라지 다들 보셨죠? 이번에 다 할 게 아니고 몇 달 뒤에 우리 다시 의논하자. 이때 어떻게 하기로 한다. 다 합의해놓고 그 몇 달 뒤가 되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니? 배째라 오리발 내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검찰개혁법 아닙니까? 검찰개혁법 중수청 만들고 검찰한테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회수해 온다. 검찰한테 수사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 6개월 뒤에 한다. 라고 그때 합의했잖아. 합의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고래 놓고서 지금 6개월이 지금 얼마 지났어 지금. 그런데 총선 뒤로 미루자고 해서 진짜 그럼 약속 지킬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장난과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특검을 뭐 안 받게 하려고. 자, 이런 방식을 또 쓰겠다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정말 짜증나게도 여기에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마우스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우스가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 지금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 이 한동훈의 이런 말장난에 슬그머니 넘어가가지고 총선 뒤로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한동훈한테 상당히 어떤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뭐 특검 뒤로 미뤄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놈들이 지금 종종 있나 봐요. 법사위에도 있다 그래요. 제가 그냥 내일 모레까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특검을 미루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겠습니다. 제가 누구 지금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면 진짜 이름 까버릴 겁니다. 예, 몇 사람이 지금 벌써 한동훈의 이런 궤변에 넘어가 가지고 특검법을 뒤로 미루자는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자들이 있는 거야. 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시해야 돼요. 이거 민주당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느냐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정치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 계속해서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하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서 그걸 바꿔먹기 많이 해요. 그게 정치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고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모르고도 되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시민들이 원래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는요,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입니다.